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갔냐 이럴 때 등기 절차 총론으로 갔거든. 그럼 이제 요리를 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러냐 할 때 등기법이라고 그럽니다. 이 등기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할 때는 절차법이에요. 절차법. 그래서 민법은 실체법, 등기법은 절차법입니다. 그러니까 왜 절차법이냐? 등기를 하는 순서와 절차를 규정해놨다. 이래서 절차법이에요. 그럼 등기는 어떤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할 때, 자 보세요. 처음에 신청입니다. 그 다음에 접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실행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등기 완료 후의 절차. 이렇게 됐거든. 그럼 제일 먼저 등기 신청인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가 등기관에게 제출하는 게 신청이에요. 신청. 등기관을 탁 받아가지. 요게 접수입니다. 접수. 받아가가 신청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기재되어야 될 부분은 기재되었는지, 도장 찍어야 될 부분은 찍혔는지, 첨부되어야 될 서류가 첨부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심사입니다. 심사.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 각하가 나오거든. 각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거부 안 해주는 게 각하라. 그럼 만약에 오늘 등기간에 기분이 참 좋다. 그럼 등기해주고,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 했다. 열받아 있다. 그럼 등기 안 해주고, 해주고 안 해주고를 그날의 등기간의 기분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법에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는 각하 사유를 명문으로 11개를 딱 정해놨습니다. 그럼 이게 각하 사유가 거부 사유라, 안 해주는 사유라. 그 안 해주는 사유 11개를 딱 정해놓고 요 11개 중에 한 개라도 해당하면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요거를 이제 예쁘게 말하면은 이 사람의 등기 신청이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 사유 1호부터 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갖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내가 서류에 하자가 있다 이러면 안 해주지. 이게 각하. 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등기부에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등기가 끝났다면은 세 군데와 관계가 있어.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면은 세무서에 세금 받으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는 지적소관청에다가 알려야 돼. 왜? 자 보세요. 자 정리합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이다. 지적공부가 우선이다. 등기부. 그럼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다면 등기부를 먼저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내용을 지적소관청에다가 알려줘야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등기가 끝났다면은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교부하면은 등기는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 있잖아요. 자, 여기에 신청 이래 놨거든. 요 신청은 이제 이래 나누는 거예요. 이제 이래 나누거든. 보세요.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제출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래 나와. 그럼 여기서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당사자 신청주입니다. 관공서 촉탁입니다. 촉탁. 예외죠. 예외 이래 놓으면 이제 등기관의 직권입니다. 그 다음에 법원의 명령이에요. 자, 끝글자만 읽어봅니다. 시작. 명령, 직권, 촉탁, 신청. 이래 딱 됐거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제가 이해를 했어요. 보세요. 여기에 등기소가 딱 있어. 그럼 여기에 이제 갑하고 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관공서가 있어요. 여기에 법원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여기에 등기관이 있습니다. 자, 풀이를 해봅시다. 갑하고 을이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하거든. 그 매매를 하면은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여러분들 이 용어 속에서 뭐를 느끼느냐 하면은 신청이라는 말은 있잖아요. 개인이 관공서에다가 하는 게 신청입니다. 개인이 관공서에다 하는 게 그럼 상하관계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돼.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관공서가 나오죠. 그럼 관공서는 요래만 기억하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공서입니다. 법원이 관공서입니다. 세무서가 관공서다 이 말. 여기 법원은 여기도 나와요. 여기도 나온대.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를 갖고 이해해 볼까요? 국유지 있다 없다 있지. 시유지 있다 없다 있지. 그럼 국유지도 사고 팔수할 수 있거든. 법원에서 압류, 감류, 가처분 들어갈 수 있거든. 세무서에서 압류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럼 봅시다. 요게 관공서입니다. 등기소도 관공서다, 관공서이다, 관공서지. 그러면 관공서와 관공서 이거는 신청이라는 표현을 안 써. 촉탁이라는, 그러니까 부탁한다 이거예요.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오는 거는 명령이에요. 내려오는 거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강동 등기소에 가거든. 강동 등기소 가면 정문에 가면 문패가 있어. 문패. 그거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서울 동부지방법원 강동 등기소 이래 써놨어요. 그 말은 이 등기소는 법원 소속이다 이 말. 그러니까 이게 상급기관이고 이게 하급기관입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내려오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등기소에서 가면 등기관이 있거든. 등기관이 알아서 고치는 게 시작, 직권, 시작, 신청, 촉탁, 명령, 직권 이래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요게 이제 딱 되졌어. 그 요거를 지금부터 배우러 가거든. 그럼 책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267페이지를 먼저 가보겠어요. 267페이지 가면은 요게 먼저 나와 있네요. 그죠? 267페이지 가면은 그 2번에 보세요. 2번에 보면은 전자신청 이래 나오죠. 그 요거는 있죠. 여러분들 요래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제가 줄 거 놓고 공부할게요. 동그라미 2번으로 가세요. 동그라미 2번에 박스를 보세요. 박스. 박스 번호 왼쪽은 전자신청이죠. 오른쪽은 방문신청이죠. 그래가 방문신청에 동그라미 3번에 비법인만 줄 거세요. 비법인만. 그 다음에 옆에 대리인이 나오죠. 대리인. 그럼 왼쪽에 가보세요. 변호사, 법무사죠. 그럼 오른쪽에는 제한이 없다. 이래 나오죠.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는 지금 뭐부터 먼저 나오느냐 할 때 이거부터 먼저 나오거든. 방법이거든.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출발은 어떻게 하냐면 등기 신청의 방법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방문 신청이에요. 하나가 전자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방문 신청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은 무슨 신청이다? 전자.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여러분들 자, 요 글자만 딱 보세요. 자, 제가 글자를 잠깐만 볼까요? 등기 명의인이라는 말이 있거든. 그럼 등기 명의는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가 등기 명의인입니다. 그럼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비법인이 있어요. 그럼 출제인이 항상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시험 문제 안 냅니다. 그런데 없어요. 요 두 사람의 차이점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법인, 무슨 법인? 비법인. 그럼 여기서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명의인.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요래가 표시가 났지. 그럼 등기 명의인의 표시가 이러거든. 요 세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래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등기 명의인의 뭐다? 표시. 요거는 등기 무슨인? 명의인. 그럼 항상 시험에는 요 두 개의 차이점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럼 답만 이야기해 놓고 해볼까요? 비법인은 있잖아요. 전자신청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여러분들 이때는 요래 공부를 하세요. 법인은 이런 거다.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서 갖춰야 될 설립 요건이 있지, 요건. 그래서 법인의 설립 요건을 갖추고 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한 거라, 등기. 법인으로 설립 등기를 했어요. 오케이? 그런데 법인의 설립 요건을 못 갖춘 단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 두 개를 구별하는 그냥 가장 쉽게는 법인의 설립 요건을 갖춰가 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하는 건 법인이고 법인의 설립 요건을 못 갖춘 단체들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예를 들어라 이러면은 동창회나 장학회나 교회나 사찰이나 향후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서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이러면 엄청 유명한 학교잖아요. 그럼 동창회가 아주 발달이 되어 있을 거라. 그런 동창회는 건물 빌딩도 하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건물이 있죠, 그죠? 그럼 이거 등기해야 되거든. 이때 동창회 이름으로 등기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이거든. 그때는 이제 동창회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결성해서 등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되지. 우리 향후에 이런 것도 있거든.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은 뭐냐면 단체거든. 단체는 정합니다. 유령의 단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니까 유령의 단체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신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법인 설립 요건을 갖추고 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했거든. 그럼 법인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신분이 명확해요. 신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법인은 인터넷으로 하는 건 안 해줍니다. 직접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다 기억하면 됩니다. 비법인은 방문 신청은 오더와이더 전자 신청을 할 수는 없다. 하나는 이제 대리인이라. 대리인이거든. 답입니다. 방문 신청할 때 대리인은 아무나 다 될 수 있어요. 아무나 다 됩니다. 방문 신청할 때. 그러나 전자 신청은 인터넷이거든. 이것도 역시 신분이 명확한 사람만 전자 신청의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요것만 딱 해보세요. 대리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답은 요겁니다. 변호사, 법무사.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 답은 요 두 개밖에 없어요. 대리인은 변호사, 법무사가 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변호사, 법무사를 우리가 부를 때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격자 대리인. 여러분들 변호사죠. 변호사 자격증 있다 없다? 있지. 법무사 자격증 뭐다? 있지. 그럼 요 사람들은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명확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자, 제가 근데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는 이장 아저씨도 대리인이 될 수 있거든. 분야의 회장도 대리인이 될 수 있거든. 아무나 대리인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인터넷의 대리인은 될 수가 없어. 그럼 인터넷 전자신청의 대리인은 변호사, 법무사만 되는 거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거든. 그게 박스에 제일 밑에 보니까 인감이 나오죠. 그 인감이 나오는데 전자신청에는 인감을 첨부하지 않는다 이래 나오죠. 방문신청에는 인감을 첨부한다 이래 나오죠. 그때는 공부할 때는 요래만 딱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인감증명서입니다. 그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게 인감증명서예요. 인감은 아무나 뗄 수 있어 없어? 없어.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인감은 방문신청에서만 쓰는 말이라. 전자신청에는 인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전자신청을 할 때는 인터넷 뱅킹이거든. 공인인증 제도가 있다 없다? 있지. 이는 공인인증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인감은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거를 잠깐 볼까요? 3번에 사용자 등록 이래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에 따라 신고하는 인감을 나타내고 그 밑줄을 긋습니다. 인감증명과 함께 밑줄을 긋습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니은입니다. 3년을 줄 것이에요. 셋째 줄에 갑니다. 셋째 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밑줄을 긋습니다. 전자문서. 디귿으로 갑니다. 본인을 대리하여 자격자 대리인 전자신청하는 경우 자 밑줄을 긋습니다. 자격자 대리인만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된다. 이래놨거든.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받아들일 때 요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래 합니다. 여러분들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의 가장 쉬운 예는 옛날에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낼 때는 은행에 직접 가서 보냈지. 이게 방문신청입니다. 요즘에는 안방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전자신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을 하죠. 하면 은행에 가서 사용자 등록을 하고 해야 된다. 안 하고 된다? 하고 해야 된다. 그럼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 그래서 인감을 들고 가야 돼.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좀 전에 등본이다. 그럼 좀 전에 제가 인감은 보세요. 전자신청에는 공인인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인감을 첨부한다는다? 안. 그런데 답은 이겁니다. 전자신청을 하기 위한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때는 인감을 첨부해야 된다는다. 사용자 등록하고 난 다음에 인감을 전자신청할 때는 인감은 필요가 뭐다? 없다. 그러면 사용자 등록은 여러분들 그대로 합니다. 인터넷 뱅킹하면 은행에 가서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 직접 출석을 해서 해요. 직접 출석. 맞죠? 네. 그럼 한 번 사용자 등록을 하면 3년을 써, 3년을. 그럼 3년이 다가오면 연장하면 됩니다, 연장. 그러면 연장을 할 때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가 있냐, 없냐, 이 소리거든. 연장을 할 때는 보세요. 사용자 등록을 처음 할 때 이거를 제출함으로써 본인 여부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연장할 때는 등기소로 출석할 필요가 없어.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연장할 수마다 있다. 자, 그럼 요거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갑하고 을하고를 당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본인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전자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리인에게 등기사무를 맡길 수도 있다. 그 맡길 때는 두 사람 다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느냐, 등기를 신청하는 자만 하면 되느냐, 이 말이거든. 여러분들, 병에게 대리권을 줬다는 말은 갑이 간다, 병이 간다, 병. 그럼 병만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본인은 사용자 등록할 필요 있다, 없다. 그래 딱 해놓으면 돼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겠어요. 넘기면 이제 제일 위에 가면 이제 등기 신청의 적격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그 등기 신청의 적격이 등기 명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의를 잠깐 볼까 일어나죠. 등기 신청 적격이란 등기 신청 절차에서 자 밑으로 갔습니다. 등기 명의인. 그래가 동그라 갈로 읽고 2번으로 오세요. 2번으로 옵니다.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가 밑에 세 개를 묶으세요. 시작. 자연인, 법인, 비법인. 그러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갈로 읽고 3번을 갑시다. 등기 신청에 적격이 없는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 네 개를 묶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자연인과 법인과 비법인은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시험에 나와요. 그럼 1번에 민법상 조합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자, 보세요.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받아들일 때 이랍니다. 태아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은 안 돼요. 그 다음에 학교는 안 돼요. 읍면동리는 안 돼요. 읍면동리는. 그럼 요리해 봅시다. 상식으로 보세요.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애지. 그건 등기 안 됩니다. 그러면 민법상 조합이죠. 그럼 여기서 조합이죠. 우리들 주변에는 조합은 단체거든. 조합이 많아요. 노동조합이 있다, 뭐 농업협동조합이 있다, 뭐 수산업협동, 조합의 이름을 가진 거는 많아. 오케이? 근데 여기서 요것만 읽으세요. 시작. 민법. 그럼 나중에 이거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특별법상의 조합이 있고 민법상의 조합입니다.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을 낼 때는 반드시 이 글자를 써주기 때문에 틀릴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민법상 조합은 한마디로 말하면 단체거든. 단체. 됐죠? 그래서 아까 그랬죠. 제가 단체는 유령의 단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가입과 탈퇴거든. 단체는 가입과 탈퇴가 나와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제가 만약에 사천 못 가다. 나는 사천 못 가 싫다. 전주이시 할란다.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런 거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 말이야. 제가 만약에 경기고등학교로 졸업을 했어. 졸업하고 나서 나 경기고등학교 졸업한 거 나 싫다. 안 할란다. 그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계모임이 있다. 무슨 모임이 있죠. 그죠? 그런 거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다, 자유아니다. 자유. 그럼 노동조합도 가입했죠. 탈퇴는 자유다, 자유아니다. 자유. 그런 건 가입과 탈퇴가 자유라는 말은 단체보다는 개인의 성격이 강해. 그래서 단체 명의로는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할 때랍니다. 민법상 조합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이때는 조합원 전원 명의로 등기합니다. 조합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고 조합은 무슨 명의로 등기해라? 전원. 그럼 조합원이 100명이죠. 그럼 100명 공동 명의로 등기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밑에 글부터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학교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로 하는 거예요.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는 거예요. 사립학교는 재단 명의로 합니다. 학교 명의로 하는 게 아니고 재단 명의로 한다면 재단. 이해되는 문구입니다. 읍면동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등기할 수마다 없다. 그렇다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등기 신청인 일어나죠. 공동 신청의 원칙 일어나거든. 자,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요러세요. 지금부터 요거를 이제 다시 배우러 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내거든. 저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자, 글자를 봅시다. 요거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제목은 당사자 신청이거든. 됐죠? 그럼 요 당사자 신청 이라면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단독 신청입니다. 하나가 공동 신청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요 글자가 나옵니다. 공동 신청이라면 의무자와 권리자가 지금부터 이제 의무자 권리자가 나오는 게 의무자 권리자. 그래서 보세요. 의무자 권리자 둘이 같이 가서 등기를 한다. 이러면 공동 신청이에요. 그런데 의무자 권리자 둘 중에 혼자가 가서 등기한다. 이거는 단독 신청이에요. 의무자 권리자가 같이 가면은 무슨 신청? 공동. 어느 1인이 가면 뭐다? 단독. 여기서 어느 1인은 주로 권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왜 공동 신청하느냐? 권리의 등기에 진정성을 보장하는 거죠. 자, 국어 시간입니다. 그럼 요리를 한번 따봅시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제 할 거거든. 자, 표제부가 있고, 갑구, 무슨 구가 있다? 얼굴. 그럼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공시한다. 오토바이다. 그래서 아까 표제부에 하는 등기는 무슨 등기다? 사실의 등기지. 그러면 갑구, 얼구죠. 이거는 뭐에 관한 등기다? 권리. 그럼 여기서 요거 한번 읽어보자. 시작. 권리의 등기. 맞죠? 그럼 권리의 등기니까 표제부다, 갑구, 얼구다, 갑구,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답을 먼저 내놓고 그럼 공부할게요. 표제부는 공동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표제부는 공동 안 해요. 이 공동이라는 거는 갑구, 얼구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할게요. 다른 각도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요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단독 신청이나 공동 신청이나를 구별을 다 해야 돼. 그럼 구별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거든. 있어. 그거는 계약입니다. 계약. 여러분들 보세요. 계약이라는 말 속에는 청약자, 성납자, 상대방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계약이면 공동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의무자 권리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계약 아니면은 단독인 거예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요 잠깐만 봐봅시다. 부동산 표시죠. 자, 부동산 표제부입니다. 부동산 표시니까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예를 들어서 지목이죠. 만약 여기에 지목이 밭입니다. 밭인데 여기 지목이 대로 바뀌죠. 그럼 대로 바뀌는 거는 내가 구청에 가서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해요. 해. 그럼 나하고 구청의 관계는 계약의 관계이다, 허가의 관계이다. 허가의 관계입니다. 또 한번 해봅시다. 구조죠. 우리 집이 1층 집입니다. 2층 올릴 수 있다 없다? 있지. 구청에 가서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요. 그럼 2층 올렸다면은 면적도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그러니까 결론은 표제부는 계약은 하나도 없어요. 표제부는 전부 다 허가의 관계인 겁니다. 계약의 관계가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러면 이거는 공동신청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얼구는 전세죠. 저당이죠. 이건 전부 다 계약이에요. 표제부는 전부 다 계약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부터 전세,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저당도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임대차도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이건 전부 다 계약이, 이건 전부 다 계약이 아니에요. 갑구는 이제 세모라. 그 세모는 매매 교환 정려거든.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그러면 상속은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지. 이런 게 이제 조금 배워와야 되죠.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요래합니다. 왜 이 시점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느냐면 나중에 지문을 딱 읽을 때 이 글자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권리의 등기라니까 지금 출제이유는 지금 갑골구를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표제부도 해당하죠? 그럼 이 글자를 없애는 거지. 그거는 등기의 진정성 이렇게 말하는 거지. 맞다.
자, 이래 보세요. 제가 있잖아요. 요리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래봤죠. 아버지, 법학에서 만약에 아버지 이래 하면 어머니는 해당 안 하는 거예요. 오케이? 어머니 이러면 아버지는 해당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부모라는 말을 썼다면은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한다, 안 포함한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하는 글자는 딱 두 개밖에 없지. 하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는 부모, 이래밖에 없는 거지. 그 말이 돼야 돼. 그럼 만약에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도 갑골구가 다시 우리입니다. 표제부 갑골구가 다 해당한다면 그냥 등기라고만 쓰면 되지. 여기다가 권리의 등기라는 말을 썼다는 말은 표제부는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 이제 그런 게 나중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진정성은 보장할 때 그냥 한마디로 동안 임합니다.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위, 부실,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풀이하면 이런 말입니다. 왜 공동신청하느냐? 왜 공동신청하느냐? 의무자와 권리자가 왜 같이 등기를 신청하느냐? 그거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 그걸 예쁘게 말하면 등기에 무슨 성을 보장한다? 진정성. 그럼 이제 제가 한마디 다른 각도로 세볼게요. 다른 각도로 세볼게요. 자, 보세요. 예를 들었습니다. 한 개만 딱 합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거든. 하나 얘는 알고 있거든. 인감증명서예요. 자, 인감증명서는 매도인이 제출하느냐, 매수인이 제출하느냐, 둘 다 제출하느냐, 이 소리거든. 자, 상식에서 누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아직 안 배웠거든. 아직 안 배웠는데 공부할 때 여러분들 있잖아. 키는 의무자와 권리자가 있다는 등기는 신청할 때 항상 의무자가 키입니다. 그 말은 서류를 주로 제출하는 것도 의무자가 서류를 다 제출해요. 권리자가 제출하는 건 몇 개가 없어. 의무자를 확인하는 겁니다. 권리자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하는 거라. 그럼 매도인, 매수인입니다. 둘이 같이 와서 등기소에 와서 소유권 이전을 한다. 크게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지. 그런데 을이 10년 동안 전세를 살았거든. 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은 내 집을 갖는 거예요.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내 집을 하나 샀다면 을은 매수인입니다. 값 데리고 이전 등기로 가면 됩니다.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 혼자 등기소 뛰어가는 혼자가가 을이 등기가는 데 가서 내가 갑으로부터 이 집을 샀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고 그래. 그럼 등기관이 책상에 앉아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인지 아닌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지. 모르니까 당신이 진짜 갑으로부터 이 집을 샀다면 갑을 데리오세요. 이래. 그럼 누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권리자가 의무자를 데리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왔는데 보세요. 이 사람이 마치 제3의 인물을 갑인 양 가상의 인물을 띄울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 사람이 왔거든. 왔다면은 등기관은 이 사람이 진짜 매도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해.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매도인이라면은 인감증명서 가져오세요. 이래 말하는 거지. 당신이 진짜 매도인이라면은 주민등록등본 가져오세요. 이래 말하지. 당신이 진짜 매도인이라면은 갑하고 을하고 썼던 계약서 가져오세요. 이래 하지.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또 제출해야 되는 돼요? 해. 그럼 등기부에 이미 갑의 인적사항은 올라가 있다, 안 올라가 있다? 올라가 있죠? 그럼 보세요. 인감에 나오는 갑의 인적사항, 여기 나오는 인적사항이 전부 다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이 같으면, 이 사람이 진짜 갑인지 맞는구나.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지. 그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왜 공동신청하느냐? 정답입니다.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왜 등기를 신청할 때 각종의 서류를 제출하냐? 그게 전부 다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위, 부실,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성을 보장한다? 진정성 보장. 그럼 이걸 이제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진정성이 보장된다면 공동을 할 필요는 뭐다? 없다. 그 말은 믿을 수 있다면 공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럼 하나만 해봅시다. 판결서를 들고 갔어요. 판결서 믿을 수 있다 없다? 이지. 그럼 판결서를 들고 들어가면 단독 신청할 수 뭐다?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의서 성낙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공부할 때는 항상 요리하세요. 동의서 성낙서는 이익 보는 쪽에서 준다, 불이익 보는 쪽에서 준다.
불이익. 이익 보는 쪽이 성낙서 쓴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이익 보는 쪽이 써주는 거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식이거든. 공식. 요게 동의서 성낙서가 들어가면 있잖아요. 항상 동의자 성낙자의 인감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동의서 성낙서가 들어가면 동의자 성낙자의 모두 가져오라. 그 말은 이제 제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동의서 성낙서는 이익 보는 쪽이 써준다. 불이익 보는 쪽이 써준다. 불이익 보는 쪽은 동의서 성낙서를 안 써주지. 안 써주는데 들어왔는 거라. 그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따져야지. 그래서 동의서 성낙서 써준 사람 모두 가져오라. 그러면 동의서 성낙서가 들어왔고 동의자 성낙자의 인감이 들어왔다면 믿을 수보다 있다. 그러면 단독으로 등기를 해준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의무자와 권리자가 제가 일어났죠. 글자로 봅니다. 의무자, 권리자가 같이 하면은 뭐라고 그랬다? 공동. 근데 1인이 하면은 뭐다? 단독. 요 1인은 권리자를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권리자 혼자 하면 무슨 신청이다? 단독. 의무자가 들어가면 무슨 신청이다? 공동. 요리 됐죠? 그러면 만약에 의무자가 없으면 그럼 단독 신청해야지. 그 가정대표는 게 상속 등기. 상속은 아버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건 단독 신청. 지금 이제 이거 배우러 가겠어요. 이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다 이 시험, 제가 했던 말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큰 틀을 잡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권리자가 넣으면은, 이건 지금 갖고 얼굴을 말하는 거구나. 진정성 보장 이러면, 이건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 신청하는 거고,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의 서류를 제출하는 거라. 이런 거는 이제 됐거든. 이 자체를 시험에 내는 건 아니지. 학문적인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무자 권리자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노래됩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써놓고 갈게요. 갑을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매도인입니다. 을을 매수인입니다.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입니다.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래 합니다. 실체법이 있고 절차법이 있어요. 그럼 민법에서 의무자와 등기법에서 의무자예요. 민법에서 권리자와 등기법에서 권리자입니다. 그럼 시험에는 민법은 시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럼 써놓고 공부합니다.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권리가 소멸하는 쪽, 불이익을 보는 쪽, 권리가 발생하는 쪽, 이익을 보는 쪽. 됐죠? 그럼 여기서 요 말을 알기 위해서는 인감이 나와야 돼요. 인감이. 자, 한번 해봅시다. 매도인과 매수인입니다. 자,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을이 매매 대금이 넘어갔지. 그러면 갑은 매매 대금을 받았지. 그러면 갑은 매매 대금을 받았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건 이제 학문적으로 말하면 갑은 매매 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절차에 필요한 각종의 서류를 갑이 떼줘야 된다. 안 떼준다? 인감을 떼줘야 되고 주민들은 등본을 떼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을은 매매 대금 줬지? 그럼 등기 달라? 이게 등기 무슨권이다? 청구권. 오케이. 등기 달라? 이게 등기 무슨권이다? 청구권. 되죠? 시험에 안 나오는 겁니다. 저는 민법이니까. 자, 그럼 이제 등기법입니다. 보세요. 다음입니다. 지금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그러면 갑은 소유자니까 이 부동산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럼 이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 사람은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없어지지. 이 사람은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생겼지. 그래서 이제 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쪽을 뭐라고 부른다? 의무자. 권리가 발생하는 쪽을 뭐라고 부른다? 권리자. 이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이 무슨 자? 의무자. 매수인이 뭐다? 권리. 여기서 이제 권리가 많은 쪽 소멸, 권리가 많은 쪽 발생.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 이걸 이랍니다. 권리가 소멸하는 걸 불이익 본다고 이야기해요. 권리가 발생하는 걸 이익 본다. 그럼 여기 이제 큰 틀은 잡았거든. 이 자체는 시험에 내는 게 아니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시험에는 안 냅니다.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는 거거든. 자, 그럼 저 정리합니다. 갑, 을. 자, 요래 보세요. 자, 글자를 봅니다. 보세요.
제가 항상 등기부를 그릴 때 이거는 무언의 약속입니다. 항상 갑구 을구입니다. 항상 소유권이 먼저 오고 소유권 이외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줍니다. 전세. 자, 요 글자를 보세요. 전세권 설정자 이래 놓습니다. 전세권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할 때는 있잖아요. 보세요. 꼭 요렇게 합니다.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이외. 그럼 소유권 이외는 자 시작.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무슨 권? 임차권, 무슨 권? 자, 요게 무슨 권 이외다? 소유권 이외. 그럼 아까 전에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는 시작. 보조. 전세 주는 거는 뭐다? 설정. 매매하는 거는 뭐다? 이자. 그러면 이 설정이라는 말은 소유권 이외에만 붙이는 말이다. 그럼 여기 전부 다 무슨 등기다? 설정. 됐죠? 그러면 요 집주인 있죠? 집주인을 읽어보세요. 시작. 전세권 설정자. 세입자를 읽어보세요. 시작. 전세권자. 그러면 답은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말은 전세면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지상이면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 저당이면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답은 똑같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사람이 의무자입니다. 요 사람이 권리를 맞는지 한번 해봅시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러면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누가 갖고 있다? 갑. 갑은 을한테 전세를 줍니다. 전세를 주면 이제 을의 이름으로 전세가 되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집을 비워줘야지. 그러면 비워준다는 말은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지. 그럼 을은 이사 들어가서 살지? 그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그래서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뭐다? 권리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전세권 무슨 등기다? 설정. 전세권 말소. 기간이 끝났어. 끝났다면 이거 지워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이 사람은 권리가 발생이다, 소멸이다, 소멸.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뭐다? 권리. 이해하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의무자 권리라는데 의무자만 답하세요. 요걸로 답하세요. 전세권 설정 등이 시작. 전세권 크게 저 시작.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말소 등기 시작. 전세권자. 이제 쓱 씁니다. 자, 지상권 설정 등기 시작. 지상권 설정자. 저당권 말소 등기마다 저당권자. 전세권 설정 등기 시작. 전세권 설정자. 지역권 말소 등기마다 지역권자. 전세면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지상이면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 이해했죠? 자, 그럼 요거 이제 하나 됐어요. 다시. 지금 가장 기본적인 공부하고 있는데 답은 똑같단 말이에요. 답은 똑같아. 전세면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답은 똑같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는 시작. 지상권 설정자. 저당권 말소 등기는 시작. 저당권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시작. 지역권 설정자. 임차권 말소 등기는 뭐다? 임차권자. 딱 해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전세금이 1억입니다.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자, 근데 1억이거든. 2억으로 오를 수 있지. 5천으로 다운될 수 있지. 이 의무자 권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정액입니다. 많아지는 겁니다. 의무자는 갑이다, 을이다? 갑이 의무자예요. 이 사람은 권리자입니다. 자, 그래 이때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집주인이거든. 갑은 전세금을 1억을 받고 있지. 근데 2억으로 올렸잖아요. 그럼 집주인은 올려받았지. 올려받았다는 말은 받은 돈은 2억이지. 등기부에는 1억으로 돼 있지. 그러면 2억으로 변경 등기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올려줬지. 줬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올려줬으니까 1억을 2억으로 변경 등기 해달라고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아닌다? 해야 됩니다. 그럼 제 지금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는 많아지는 거죠. 이거는 적어지는 거지. 그럼 정액과 감액은 반대다, 반대 아니다? 반대.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그럼 제 말의 답은 있죠. 이 답이 똑같단 말이에요. 답이 똑같아요. 보세요. 전세금을 정액하든, 지료를 정액하든, 차임을 정액하든, 이자를 정액하든, 채권액을 정액하든, 채권책을 정액하든, 기간이 연장하다. 많아지는 거는 이쪽이 의무자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작아지는 거는 이쪽이 의무자다 이 말이에요. 답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수월한 거라. 맞다.
다시 전세금을 정해가든 지료를 정해가든 차임을 정해가든 이자를 정해가든 많아지는 건 항상 설정자가 의무자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럼 많아지는 거와 적어지는 거는 반대다 반대다 반대. 됐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만 딱 공부하고 이제 보세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고 정이 있습니다. 자, 이 등기부를 봐야 돼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 갑이 아버지입니다. 자식이 3명이에요.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 자식 이름으로 상속 등기를 하거든. 세 사람이 상속 등기로 와서 세 사람이 그러면 이 되는 걸 해봅시다. 을, 병, 정이죠. 맞죠? 그러면 이 쪽이 무슨 자입니까? 의무자죠. 이쪽이 뭔 자입니까? 권리. 그럼 항상 등기는 권리가 소멸하는 쪽이 무슨 자? 의무자. 발생하는 쪽이 무슨 자? 권리. 권리가 발생한다는 말은 등기가 되는 쪽이 발생이지. 되는 쪽. 이 등기가 되는 쪽이 발생이지. 맞아요. 자, 요랬어요. 그럼 이거는 단독입니까? 다시 세 사람이 왔어요. 단독이다, 공동이다? 괜찮습니다. 세 사람이 와서 단독이다, 공동이다? 제 말은 이쪽이 의무자죠. 이쪽이 권리자죠. 맞죠? 그럼 상속은 아버지는 죽었다, 안 죽었다? 그러면 상속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이 얻을 수 있는 호칭이지.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상속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사망했죠. 그 말은 의무자가 있답다,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셋 다 무슨 자다? 권리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답니다. 단독 공동은 머리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의무자 권리자가 같이 가면 공동이고 어느 한쪽이 가면 뭐고 단독. 그럼 여기서는 셋 다는 무슨 자입니까? 권리. 셋 다 권리자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의무자 다시 단독이냐 공동이냐는 머리 숫자와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요 셋 다 권리자예요. 요 사람이 의무자.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자가 없어. 그럼 아까 전에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 지었죠.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한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존. 그럼 상대방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런 거는 의무자가 없는 등기다. 이 말. 그럼 의무자가 없으면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의무자가 없는 거는 단독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보세요. 거꾸로 해봅시다. 소유권 보존은 새 집을 짓고 내가 등기하는 거죠. 상대방이 있다, 없다? 그럼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 그럼 상속은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 계약이 아닌 거는 전부 다 무슨 신청이다? 단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민법도 좀 배우고 막 그래야 되거든. 내공이 쌓여야 돼. 자꾸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오늘은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